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장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하루 걸러서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혼란을 좀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장 마감 이후에 나올 이 AMD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AMD의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지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막판에 좀 말아 올렸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중요했던 이슈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세 가지 토픽입니다. 전통 소프트웨어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됐다. 여기에 OBBA발 세금 환급 시즌의 개막까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간밤에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약했었죠. 특히나 소프트웨어 섹터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AI 에이전트가 최근에 오픈 클로라고 하는 이 몰리봇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핫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에이전틱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 한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니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맞았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 이유 중 하나는 결국 구글에서 나온 오픈 지니에 대한 이런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히려 그 게임을 만드는 이 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리걸이라는 이 플러그인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AI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이 산업이 재편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이제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AMD의 실적도 나오고 내일이면 또 알파벳의 실적이 차례대로 공개가 되죠. 빅테크 공룡들의 실적도 중요할 듯한데 실적이 좀 잘 나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좀 받쳐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워낙 요새 반도체에 대한 네,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실적적으로나 어떤 이 가이던스적으로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친 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미 그 실적으로 보여줬던 부분들은 이미 AMD에 있어서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과연 해칠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공룡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비트코인.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7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상승폭 자체를 모두 다 반납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혹한기가 다시 찾아오는 걸까요? 사실 이게 이미 지금 혹한기가 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 혹한기라는 거는 유동성 차원에서 혹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졌던 혹한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어떤 관심도에 좀 떨어진 혹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22년도 하락장과 좀 다른 점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한 어떤 규제성이 이제 명확히 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거시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괜찮지만 지금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차원에서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이 8만 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2천 달러까지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선이 차례대로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던 어떤 종목, 이 자산군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자산군이 지금 굉장히 청산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 하락은 일어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게 다르게 바라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레버리지를 조금 청소를 하면서 오히려 건전한 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만한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호재라고 하는 거는 2월부터 이제 3월까지 그 사이에 아마 처리될 이 클래리티 법안이 예. 주요 행점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도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어떻게 삼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들도 지금 하나의 또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SEC 의장이 이 401k에서 비트코인을 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후에는 좀 호재로 작용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좀 겹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당분간 이 변동성에 특히나 더 주의하는 게 좋아 보일 듯합니다. 자, 그리고 역대급 세금 환급 시즌이 또 개막을 미국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사실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막 관세도 있었고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OBBA라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 환급액만 거의 약 16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환급 총액으로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도 44% 증가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이 이 국민들에게 어떤 통장의 지갑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소비의 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1분기에만 GDP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0.5에서 한 0.8%까지도 기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과 동시에 AMD의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AMD의 실적 저희가 자막은 곧 준비해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EPS와 매출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좀 다행히 잘 나와줬는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데이터 센터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요. 마진율도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 쪽이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해당 내용들은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MD의 실적 공개됐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2% 빠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코멘트 남겨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체크를 하셔야 될까요? 사실 뭐 반도체 나오긴 해가지고 AMD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지금 주가의 하락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다른 그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적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빠졌을 때 거의 10% 넘게 빠지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5%까지도 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렸던 부분들은 있는데 물론 이 AMD에 있는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쪽은 조정이 받을 때마다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 눌림목 구간들을 좀 공략하셔서 담아가는 게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ASML,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ASML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4분기 실적도 참 잘 나와줬는데 올해도 슈퍼 을의 자리를 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HBM4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 모두 이 HBM4를 쌓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 깎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유리기판도 그 중에 하나의 기술로서 작용이 되는데 결국 이런 노광 장비가 없으면 사실 이런 미세 공정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ASML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해자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자체 DUV라고 구형 장비를 가지고 이제 신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기술적 격차가 워낙 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중국의 리스크는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로직 다이 공정이라는 HBM4 공정에 있어서 지금 이 EUV가 굉장히 지금 선투입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월가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 자체를 굉장히 TD 코인이라는 분은 지금 1,500유로까지도 올린 점들은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이 ASML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공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AMD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AMD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 여기에 마진율, 그리고 1분기 매출 전망까지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외 거래선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저희가 캐터필러를 살펴볼까 하는데 최근에 다른 PB님께서도 캐터필러를 또 들고 와주셨거든요. 네. 요즘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합니다. 캐터필러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어제 그 프로젝트 볼트라는 네. 굉장히 120억 달러의 히토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이 트럼프 예, 대통령의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 결국에는 이 채굴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이 히토리로 채굴을 하려면 결국 중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지금 이 주택 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뭐 가자 재건 관련해서 지금 평화위원회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캐터필러는 향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제 이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캐터필러가 결국 이 중장비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대건설기계도 최근에 많이 올랐듯이 그런 점들에 있어서 캐터필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캐터필러는 또 고고하게 잘 올라줬죠. 당분간 이 장비 관련주들 캐터필러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대den 고맙습니다.